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을 하는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x, y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관계식을 줬을 때 A, B의 곱을 구해봐라. 그럼 일단 A를 밖으로 뺐겠죠? 그래서 A의 로그 x랑 B의 로그 y랑 로그 x분의 y가 같네요. 뭐 이렇게 일단은 로그의 형태니까 다 이거를 괜히 밑으로 내렸나? 이렇게 올려놓을까요? 그러면 사실은 요건 거죠. 일단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너를 는 K를 써볼까요? 이렇게 그래놓고 식을 한번 다시 써봅시다. x는 K의 A분의 1승, y는 K의 B분의 1승. 둘을 이용을 해서 얘를 다시 써볼까요? 그럼 뭐가 나오죠? 너는 K의 B분의 1 빼기 A분의 1. 이게 나오나요? 이게 누구냐면 얘예요. 맞죠? 얘가 K죠. 짜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같냐면 얘랑 얘랑 같죠. 그러니까 A, B 곱한 건 분의 A 빼기 B는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는 A-B는 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는 5라고 했고 그러면 A 마 B 구하고 싶은 건 A 곱하기 B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A 마 B의 제곱 더하기 2AB. 맞죠? 근데 AB는 A 마 B의 형태로 서로 왔다 갔다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그럼 우리는 AB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A-B를 여기다 넣어줄까요? 그럼 A-B 대신에 AB를 바꿔서 AB분의 AB의 제곱 더하기 2AB 약분이 될까요? AB가 어차피 0이 아니겠죠.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풀이의 핵심은 너에다가 이렇게 두 줄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9번. 9번은 오늘 수업 때 할 지수로그 함수와 관련이 되어 있고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의 마이너스 x승 위의 점 a는 2, 4분면 위에 점이래. 근데 a, b의 선분 길이랑 b, c의 선분 길이를 줬죠. 각각 너가 5, 너가 2분의 31이래. 그럼 일단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 하나, 이렇게 생긴 녀석 하나가 있고 너에 대해서 너와 너 이렇게 두 개를 줬어요. 2분의 31, 너가 5.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너가 a의 x, 너가 2의 마이너스 x.
그러면 선분의 길이를 줬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A 값이 얼마인지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좌표를 가지고 적당히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 지수로그 그래프 쪽은 이제 선분의 길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요 좌표와 선분의 길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x좌표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 녀석의 x좌표를 t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요 점의 x좌표. 그럼 너의 높이가 일단 나와요. 여기가 2의 마이너스 t승이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너가 t가 되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t 빼기 5가 되겠죠. 얘는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가 5짜리니까. 그죠? 그럼 다시 너가 t 빼기 5가 되면 너의 y좌표가 누가 나오냐면 너에다 대입한 2의 5승 빼기 t가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다시 보이나? 너와 너의 요 선분의 길이라는 건 사실은 너에서 너를 뺀 거죠.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마이너스는 2의 5승으로 묶으면 2의 5승이 2의 마이너스 t승으로 묶으면 이와 같이 나와요. 근데 네가 얼마야? 정확히 31이죠. 그러니까 너가 2분의 1이지? 그러니 t 값이 1이 나오죠. 끝이죠? 갖다가 대입하시면 1을 대입했을 때 A의 1승인데 A의 1승이 누구냐면 2의 5승 빼기 1인 거죠. 16인 것이. 그러니까 이 값이 16이 나온다. 그 다음에 11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작, 이 상황의 도입을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얘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x좌표, y좌표 같은 것들을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내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11번 보시면 너의 점근선이 이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이 되도록 하는 양수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점근선이 되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언제가 점근선이죠? 이 로그의 괄호 안에가 얼마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가 점근선이냐면 x는 3분의 파이가 점근선인 거야. 그죠? 근데 얘가 누구의 점근선이기도 하다고 했냐면 탄젠트 ax 플러스 3파이라는 이 함수의 점근선이기도 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란 함수는 요 괄호 안에가 각도가 되는 건데 이 각도가 얼마일 때가 점근선이죠? 기본적으로 탄젠트 얼마일 때? 예를 들면 2분의 파이일 때 탄젠트 2분의 파이일 때 점근선이죠. 이렇게 해서 2분의 파이에서 점근선이었어. 근데 2분의 파이만 점근선인 건 아니죠. 어떤 것도 점근선이죠?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2분의 파이에다가 n파이를 더한 형태들이 다 점근선이에요. 이렇게. 그럼 너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죠. 네가 너의 점근선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너를 띡 대입을 하면 너가 어떤 형태가 반드시 나와야 되냐면 요 형태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형태가 나와야 되고 대입을 해보니까 3분의 a 파이 더하기 3파이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양수 a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얼마가 되면 되겠어? 얘가 파이로 다 나눠주시고 3을 넘기고 3을 곱해주면 a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파이는 일단 약분을 했고 3을 넘겼고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근데 정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해봤자 어차피 정수예요. 그리고 3을 곱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 더하기 3 곱하기
n 빼기 3이죠 원래는. 근데 이 값이 양수이고 싶죠. 너가 0보다 크고 싶어요. 얘는 정수. 그럼 얼마가 나와있어? n이 사실은 요만큼이 0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n 값이라는 건 정수니까 너가 뭐 0, 1, 2, 3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데 2분의 3이 더해져 있으니까 0이 딱 되면 이만큼이 a가 2분의 3이 되겠죠. 양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최소가 된다. 그 다음에 12번. 정의역이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이 함수에서 너는 a파이 또는 b파이에서 최대값, 그 다음에 c파이에서 최소값 뭐 이런 거를 구해달래. 언뜻 봤을 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치환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뭐가 되냐면 각도 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각도 간의 관계를 봐달라고 한 적 아마 기억날 텐데 한번 이거를 따로따로 x 더하기 6분의 7파이, x 더하기 3분의 5파이로 풀어내려고 하면 불편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주시면 좋냐면 일단 뭐 이렇게 돼 있죠. 너라는 거를 첫 번째 너를 세타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냥 너를 세타라고 놓으면 너를 뭐라고 놓을 수 있을까? 이 각도에다가 너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면 너를 뭐 알파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근데 너에서 너를 빼봤더니 세타 빼기 알파는 얼마가 나오죠? x는 없어지고 너가 6분의 10파이니까 6분의 10에서 6분의 7을 빼면 2분의 1파이가 나와요. 그렇다는 건 사실은 알파는 뭐가 되냐면 세타 빼기 2분의 1파이예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이 전체를 이만큼은 이제 t라고 치환을 한다면 너는 뭐가 되냐면 사인 제곱 세타 빼기 2분의 파이라서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원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그냥 코사인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고 너를 t라고 바꿨으니까 너는 1 빼기 t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바뀌어요. 결론 너는 마이너스의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제 t에 관한 2차식이고 최대 최소가 존재할 것이고 x라는 게 0부터 2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세타라는 거는 범위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5파이부터 3분의 5파이 더하기 2파이까지겠죠? 범위 정도는 살짝 써놓고 어차피 이 범위에서 t값의 범위는 얼마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2분의 1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언제가 최대냐면 여기가 최대예요. 언제가 최소냐면 여기가 최소죠? 그럼 t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t에다가 2분의 1 넣어서 최대 최소값이 일단 나올 거라고 여기다가 t가 2분의 1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갖다가 대입하시면 어쨌거나 두 개 나오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 각도인데 x가 얼마인지를 구해달라고 했잖아. 최대일 때 얼마이고 최소일 때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최대가 되려면 여기서는 이제 t값이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t값이 2분의 1이 되는 그 순간은 사실은 요 사인 값이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거죠. 이렇게
근데 얘가 3분의 5파이부터 한 바퀴인 거니까 3분의 5파이가 어디쯤에 있냐면 요쯤에 있어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한 바퀴 도는 거거든. 근데 사인 값이 2분의 1인 거는 여기 있어요. 너랑 너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얘는 누구냐면 3분의 5파이에서 돌아가다가 2파이가 됐고 이만큼 각도가 6분의 파인데 2파이에다 더해주시면 6분의 13파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되냐면 그거에다가 또 얼마만큼 가면 되지? 120도 가면 되죠. 6분의 4파이만큼 가면 돼요. 6분의 17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얘네가 누구냐면 세타가 되면 돼요. 근데 세타는 누구였냐면 x 더하기 3분의 5파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세타가 넣으면 x는 너 빼기 3분의 5파이, 세타가 넣으면 x는 너 빼기 3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어쨌건 x값이 두 개가 나오죠. 그 중에서 어느 거를 골라야 되냐면 어느 걸 고른 게 아니네. a값 b값 다 구한 거네. a파이 또는 b파이라고 돼 있네. 이거 둘 다 쓰는 거죠. 이거 둘 다 구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최소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그때 이 각도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거든. 그럼 이 녀석은 사실은 누구냐면 3분의 여기가 원래 2분의 3파이거든. 2분의 3파이에서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럼 2분의 7파이가 됩니다. 2분의 7파이. 옆에 얘가 언제냐면 세타. 즉 세타가 되는 게 세타가 너일 때 최대 2분의 7파일 때 최소. 그러니까 x값은 너일 때 3분의 5파이씩 다 빼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각각에서 너를 빼고 하지 않고 그냥 너 더하기 너 한 다음에 요 3분의 5파이를 3번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니 더하면 넌 6분의 21이지? 6분의 21 둘이 더하면 30이죠? 빼기 3분의 5 더하기 3 이렇게 나와요. 요게 나오고 최대 최소는 각각 2분의 1과 마이너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좀 귀찮기는 한데 좋은 문제. 삼각함수 요 그래프 문제, 방부등식 문제에서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17번까지만. 세변의 길이를 줬는데 그때 너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했고, 어떤 공식이 있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포함한 어떤 공식이 있었죠? 대표적인 공식,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 공식. 사인 공식 구하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A, B, B, C, C를 아니까 아무 각도에 대한 사인 값만 구하면 돼. 근데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알면 사인 값은 바로 구할 수는 없지만 뭔 구할 수 있어? 세변의 길이를 가지고 임의의 각도에 대한 코사인 공식을 쓰면 코사인 값은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으로 사인 구하고 사인으로 사인 공식 써주시면 되겠죠. 이게 일반적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BC 중에 뭐가 만만하니? A로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A는 너랑 마주보는 BC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2 곱하기 6 곱하기 3 분의 6의 제곱, 3의 제곱 빼기 7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코사인 값이 나옵니다. 얼마 나오니? 36 더하기 9, 45 빼기 49 마이너스 4 나오네. 마이너스 4 약분 마이너스 9분의 1 나오네요. 이렇게 나와요. 분자가 마이너스 4 나오거든. 그럼 너 2 나누고 2 나누면 3 남죠? 그러니까 9분의 마이너스 9분의 1이 나오는데,
그럼 sin a는 얼마가 나오겠어? 9대 아니지? 빗변이 9대 1대 너는 얼마겠어? 루트 81이 되겠죠. 9분의 루트 81. 루트 80 미안해. 루트 80. 그래야지만 제곱해서 띡 더하면 정확히 81분의 81 나오죠. 그죠? 근데 A와 마주보고 있는 너의 선분의 길이가 누구냐면 7이죠. 7. 즉 너의 반지름의 길이, 사실은 너의 지름의 길이는 이 R은 sin A분의 9분의 루트 80 분의 7 양변 2로 나눠서 식 정리하면 나오겠죠. 그죠? 루트 80이라는 건 4루트죠. 4루트. 그래서 어쩌고 루트 5가 나온다. P 더하기 Q의 값이 나온다. 32번 반지름의 길이가 20cm인 어떤 원이 있대요. 근데 걔를 축소 복사를 하고 나면 C1, 그 다음에 걔를 같은 배율로 또 축소 복사를 한 게 C2. 땡땡땡 계속해서 축소 복사를 했나봐. R5가 4래요. 그럼 원래가 20짜리인데 축소 복사를 한다는 거는 어떠한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거거든. 20에 R1이 R이 한 번, R의 1승 곱해진 게 얘가 누구냐면 C1의 반지름이 R1 또 R이 곱해진 게 너가 R2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R5가 4래. 그러면 다섯 번째 반지름이라는 거는 20에다가 R에 5승이 곱해진 게 4라는 얘기니까 요 공비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요 나누면 5분의 1 되나요? 너의 5분의 1승이 되나요? 이렇게 돼요. 요거 나눠줬고 5분의 1승 해줬고. 근데 내가 궁금했던 거는 뭘 찾고 싶냐면 R3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R3는 첫 번째 20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되나? 너가 5분의 1에 3승에 5분의 1승 이렇게. 원래 세제곱을 한 거예요. 너에다 세제곱을 한 거죠. 이렇게 너랑 자리를 바꾼 거예요. 5분의 1이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어디 있냐면 3번이죠. 이렇게. 다음에 34번. 34번은 뭐냐면 점 2, 마이너스 A 그다음에 마이너스 아니지 2의 마이너스 A승 콤마 마이너스 2의 A승 너를 Y는 X 대칭이동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B를 연결한 기울기가 2분의 1짜리래요. 그럼 먼저 A라는 점이 있고 너를 Y는 X에 대칭시킨 거니까 어디로 가는 거냐면 자리를 서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다는 거는 Y좌표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B입니다. 이렇게 둘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래. 그럼 서로 빼야지 뭐. 빼고 나누는 거죠. 그러면 너의 기울기는 이렇게 달라나? 2에 너에서 너를 뺄게요. 그럼 플러스 2의 A승이 되죠? 너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승이 되죠. 이렇게. 너가 얼마라 그랬냐면 2분의 1이래요. 이렇게 됐을 때 A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고 그럼 일단 이 형태를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분모가 2에 마이너스 a승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요 분자 분모에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사실은.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2의 a승을 곱하는 게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변형이에요. 요걸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는 2a승이 되고, 너가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1 더하기 2의 2a승 분의 너가 마이너스 2의 2a승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뭐 k라고 치환을 한다면 t라고 넣을까? 그러면 이렇게 곱해 보시면 1 플러스 t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돼요. 2항 t는 3분의 1 나오죠? 이렇게 t가 3분의 1이 나왔다는 거는 2의 2a승이 사실은 4의 a승이 3분의 1인 거고, 양변은 밑이 2인 로그를 취해 주시면 a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3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로그 취하면 이렇게 나와요. 됐죠? 답은 2번에 있다. 그 다음에 42번. 42번이 조금 문제가 복잡한데, 얘는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뭘 보는 거냐면, 먼저 분자 분모가 각각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죠. 2의 n승까지 너가 마지막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요 녀석은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기 되게 쉽죠. 너는 첫 항이 2, 공비가 2짜리, 항의 개수는 n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얘는 첫 항이 2분의 1,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인데 역시 항의 개수는 n개예요.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 이쪽 방향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를 첫 항으로 보면 뭐를 첫 항?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의 공비는 마이너스 2짜리가 돼요. 그래서 식을 세우기가 조금 더 편해요. 저 분수식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첫 항 넣어 2의 마이너스 n승, 공비가 마이너스 2짜리니까 항의 개수는 똑같이 n개예요. 이렇게. 근데 잘 봐. 이 자리가 정확하게 3이죠. 얘랑 없어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식 정리를 조금 할 건데, 일단은 얘는 1이죠? 그리고 요거를 오른쪽에다 곱해줄게요. 그럼 2에 마이너스 12승, 2에 n승,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이쪽에다 곱해줬어요. 그럼 얘는 이쪽이 남아. 그리고 2의 n승도 곱해줍시다. 양변에다가 2의 n승을 곱해줄게요. 그럼 너가 n 빼기 12승이 됩니다. 맞죠? 그럼 얘는 요거만 남죠? 자, 마이너스 1에 n-승 남고 너가 1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에 n승 이렇게 남아요. 됐죠? 그럼 잘 봐.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홀수가 나와요. 홀수. 요거 일단 홀수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얘가 홀수가 나와요.
맞죠? 얘도 홀수는 마이너스 1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홀수가 나와요. 부호를 제외하고 홀수 짝수 여부만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기본적으로 자연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수가 나오겠죠. 정수. 근데 이 녀석을 잘 봐. 얘는 n 값에 따라서 이 자리가 자연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얘가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n이 뭐 10이야. 그럼 넌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너가 분수긴 하지만 분모가 2의 거듭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랑 약분이 될 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 너가 4분의 1이 나오면 홀수에다가 4분의 홀수는 약분이 안 되죠. 어쨌거나 n 값이 만약에 12보다 작다면 무조건 우변은 정수 아닌 게 나와요. 정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좌변은 정수예요. 그러니까 n 값은 12보다 작을 수는 없어. 근데 만약에 n이 12보다 크지? 예를 들면 n이 13이야. 그럼 넌 2가 곱해지죠. 그럼 그 경우엔 짝수가 되겠죠. 짝수 곱하기 홀수가 되지. 좌변은 홀수 곱하기 홀수니까 홀수죠. 그러니까 뭐가 돼? 너는 짝수가 되고 넌 홀수가 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반드시 n은 그러면 이제 뭐가 안 되냐면 홀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은 n은 12 말고는 가능한 게 없다예요. 그래서 12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시면 쪽 너 12 되면 요거 마이너스 1 나오죠? 요거 12 되면 뭐가 돼? 2의 12승. 1 빼기 2의 12승인데 마이너스니까 사실은 2의 12승 빼기 1이죠? 2의 12승 빼기 1이죠? 딱 맞죠? 그래서 n값은 12가 나오는 이런 독특한 문제. 그래서 여기는 홀수 조건, 그 다음에 정수 조건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43번. 얘는 이제 식변형하는 문제인데 x분의 6, x분의 아니지 y분의 3, z분의 2 이런 형태를 지수 쪽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고 기본적으로 요걸 알려줘서 ABC 곱은 너가 이게 5승이 돼요. 그럼 ABC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라는 거는 맨 끝에 2의 6승 있죠? 2의 x분의 6승이죠? 그러면 B라는 거는 역시 맨 끝에 2 있죠? 2의 2y분의 6승이죠? C라는 거는 2의 3z분의 6승이죠.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근데 x분의 6, y분의 3, z분의 2의 형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y분의 3, z분의 2 이렇게 너랑 우리가 ABC에다가 넣어주시면 2에 x분의 6, y분의 3, z분의 2가 딱 나오죠? 그래서 이만큼이 5다 이렇게 됐죠? 여기 5가 나온다. 45번. 모든 자연수N에 대해서 너를 만족을 한대. 그랬을 때 요거를 계산한 양수 P값을 구해달래요. 일단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N자리에다가 하나씩 넣어볼까요?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나오니? 그 다음에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나오나요? 그 다음에 4가 나오죠? 마이너스 5가 나오고 6이 나오겠죠? 이렇게 생긴 수열이 기본적으로 AN이에요. 기본적으로 1, 2, 3, 4, 5인데 부호만 번갈아 나오는 형태.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시그마 K를 1부터 10까지 로그 P 곱하기 10의 AK승. 너가 7이래. 그럼 먼저 요거를 로그끼리 쭉 시그마를 한다는 건 로그끼리 더해지는 거잖아.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는 곱빼져요. 그래서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 로그에 요거 P에 10의 A1 곱하기 P에 10의 A2 곱하기 P에 10의 A10까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기본적으로 요 안에 들어간 형태는 P가 10개 있고 10의 A1부터
A10까지의 합의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만큼이 뭐야? 쭉 합쳐보세요. 요거 둘 합칠 때마다 1 되는 거 맞니? 요렇게. 그럼 10개를 합치면 얼마겠어요? 둘 합칠 때마다 1이니까 5가 되겠죠? 는 10, 너는 7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 밑이 로그 10의 7승이 되겠죠. 그럼 너는 10의 5승 나눠주면 10의 제곱이 되겠죠. P의 10승이 10의 제곱이니까 P는 10의 5분의 1승이 되겠죠. 답은 2번에 있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로그끼리 쭉 연산한 거니까 그들끼리는 곱하기 되어 있다. 그 다음에 48번. 요게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자 일단 3의 x승이랑 너가 144인데 넌 12의 2y승이라고 써도 되나? 왜냐면 144는 1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너는 36이래. 이런 종류의 문제를 관찰을 하실 때는 이런 것들 간에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아요. 정확히 뭐야? 아, 너랑 너랑 곱하니까 너네? 밑들 간이 밑이 서로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곱했을 때 둘을 가지고 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관계이구나. 그럼 식을 한번 써볼까? 3의 x승이랑 아니지? 3이라는 거는 36의 x분의 1승이고 12라는 거는 36의 2y분의 1승인데 둘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죠. 양변을 곱해보시면 36은 36의 x분의 1 더하기 2y분의 1이죠. 아까 우리 테스트에 있었던 거랑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이만큼이 누가 나와요? 얘가 1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주어진 형태는 36의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너는 k의 6의 2y제곱분의 1이거든. 이렇게 너를 36으로 바꿔주고 지수를 2분의 1승을 해서 4y제곱분의 1이라고 써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너를 이항시켜서 계산을 해보시면 k라는 건 사실은 36의 x 제곱분의 1 빼기 4y 제곱분의 1, 2구나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면 너는 사실은 어떻게 쓸 수가 있어? 36에 x분의 1 더하기 2 y분의 1 곱하기 x분의 1 빼기 2 y분의 1인 거죠. 근데 이만큼이 얼마래요? 1이라며. 그러니까 사실은 36의 x분의 1 빼기 2y분의 1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너랑 너를 서로 나눠달라는 소리죠. 답은 4분의 1이 되겠죠.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집에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 기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58번 9번 58번은 뭘까요? 연산을 하면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한번 볼까? 일단 4의 x승이 이렇게 또 4의 y승이 이렇게 생겼고 x 플러스 y를 구한다는 거는 이거를 진짜로 로그로 다 바꿔서 하기보다는 주어진 수식 그대로 양변을 서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x 플러스 y를 만들려면 4의 x승이랑 4의 y승을 서로 어떻게 해줘요? 서로 곱하면 x 플러스 y 꼴이 나오죠? 그거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곱해 볼게요. 4의 x 플러스 y는 2를 곱한 거니까 로그 4이고 너가 근데 2분의 1 로그 2의 9 더하기 로그 2의 9인가?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그 다음에 너가 로그 3의 4 빼기 3분의 1 로그 3의 4네. 이렇게 되겠죠?
너를 조금 더 자세히 써주시면 2분의 3의 로그 2의 3의 제곱이니까 2분 3 로그 2의 3이 나오네요. 맞죠? 너는 뭐야? 3분의 2의 로그 3의 4인데 로그 3의 4니까 너가 2 로그 3의 2죠. 근데 3분의 2니까 3분의 4의 로그 3의 2가 되네요. 이렇게 돼요. 근데 너랑 어때? 서로 역수 관계 있죠?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짜잔 얘가 남죠. x 플러스 y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밑이 4인 로그를 취하고 너도 또 4인 로그를 취하고 y에 대해서 바꾸고 서로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냥 주어진 거를 고스란히 이렇게 곱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x 플러스 y를 물어본다고 해서 정말로 x 따로 y 따로 다 구한 다음에 그 식을 서로 더할 필요 없이 우리가 주어진 식에서 어떤 연산을 통해 x 플러스 y라는 그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양변을 서로 곱해서 해결하는 것이 간단하다. 59번은 나번에 있는 식을 양변을 ABC 곱한 형태로 나눠준다고 했고 ABC 곱의 형태로 나눠보면 나번의 식이 뭘로 바뀌냐면 C분의 1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풀린다. 26. 자연수 n에 대해서 너를 만족하는 100 이하의 순서쌍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뭐였냐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 로그 P는 아니지 로그 Q네. Q는 로그 P에 너가 2의 n승분의 32를 2의 5 빼기 n승이라고 써도 되나? 이렇게 써도 되죠? 그리고 너를 지수 자리에다 올립시다. 그러니까 이 진수 자리에다 넣어줄게요. 10에 2의 5 빼기 n승. 이렇게. 그럼 결론. Q라는 거는 P에 곱하기 10에 2의 5 빼기 n승. 일단은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n자리에다가 천천히 넣어줍시다. n자리에다가 5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쭉쭉쭉 넣어주세요. 천천히 넣어보시면 처음에 1 들어가면 P 곱하기 10에 1 들어간 거니까 2의 4승 10에 16승이 나와요. 맞죠? 또 P 곱하기 10에 이번엔 2가 들어가면 2의 3승이라서 8이죠. 10에 8승이 나와요. 10에 4승이 나오고 10의 제곱 10에 1승까지 나오겠죠. 이게 1, 2, 3, 4, 5를 넣은 거예요. 그럼 봐봐. 자연수 100 이하인데 P에다가 10에 16승 곱해서 100 이하가 나오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안 돼요. P라는 건 자연수인데 자연수에다가 이런 걸 곱해서 10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PQ가 둘 다 100 이하거든. 근데 이런 건 가능하죠. 뭐가 가능해요? P가 1일 때 100을 곱해서 100이 되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요거 P 자리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 1부터 1, 2, 3, 4, 5, 6, 7, 8, 9, 10까지 정확하게 되죠. 그럼 딱 100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개가 나오고 여기서는 10개가 나와요. 총 11개가 나온다. 마지막 68번. 68번도 최근에 나왔던 기출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형태인데 얘는 어느 부분이 핵심이냐면 주어진 요 로그식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 먼저 식을 이제 이렇게 썼죠. 로그 4에 2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2에 루트 n 너가 자연수이고 너가 40 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40 이하의 자연수는 40 이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수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했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서로 너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합쳐주시고 4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너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문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자, 다음과 같은 식이 자연수예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 n값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걔를 반대, 이 입장에서 자, 이와 같은 식도 역시 자연수예요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자연수 조건이라는 거는 이 식이 자연수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너를 쭉 전개해서 n은 뭐다로 바꿨더니 이 n이라는 것도 원래가 내가 자연수였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 자연수 조건을 거꾸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이 분자에 지수 부분에 해당하는 이 자리가 이제 정수가 나와야 되죠. 음수가 아닌, 아닌 정수가 나와야 된다고 했고. 근데 보시다시피 2는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얘가 정수가 나오려면 당연히 이 자리가 정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결론 2n 빼기 1이 3의 배수가 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달라는 거야. m값에다 천천히 넣어볼게. 1 들어가면 안 되죠? 2 들어가면 되죠. 4 빼기 1은 3의 배수니까. m값이 되는 게 2, 3 들어가면 안 되고 4 들어가도 안 되고 5가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3마다 성립하는 형태. 마지막에 40까지니까 38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3으로 나온 나머지가 이 자리. 그래서 요거의 개수는 이제 개수 세보시면 13개가 나온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숙제는 이 정도만 하고, 지수로그 함수가 훨씬 어려워요, 사실은. 일반 지수로그에 비해서 지수로그 함수 쪽이 훨씬 문제들이 좀 어렵고,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좀 유형별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변별력이 있게 출제가 되는지, 요 17번부터 나오는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이라는 쪽이 굉장히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수능에도 잘 나오고 뭐 꾸준히 사랑받는 유형이고, 그래서 이쪽에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만 풀어주고 문제 풀면서 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아마 요 그래프랑 도형 나오는 요 유형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참거짓은 사실은 아주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형태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근데 요 17번부터 나오는 저 도형과 관련된 유형들, 쟤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된다. 무조건이라 하면 수능과 내신 가리지 않고 다 잘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그쪽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 유형을. 나머지는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은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 함수.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래프 자체가 가지는 특징들. 그 특징들, 그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첫 번째로 여러 개의 함수 fx, 뭐 gx, 여러 개의 함수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무엇부터 관찰을 하셔야 되냐면 함수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돼요. 관계라 함은 예를 들어 선대칭, 점대칭, 그 다음에 평행이동 등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랑 너랑 대칭이니까 이런 선분들의 길이가 같다든지 사실은 너랑 너랑 평행이동이 된 거기 때문에 넓이 같은 것들을 구할 때 그 도형의 그 곡선의 모양이 완벽하게 같기 때문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그런 넓이를 구하는 예를 들면 1번 같은 이런 문제 이런 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는 평행이동의 개념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내요. 그래서 그런 관찰들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뭐 미체 크기에 따른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래프의 개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소관계 기니디 대소관계가 아닌 기니디 참거짓이 있는데 참거짓 요 기니디 참거짓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표현의 숙지를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표현을 숙지를 하고 그래서 다양한 표현이라 하면 기울기 표현 뭐 선분 길이 표현 뭐 넓이 표현 등등 기울기 표현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 있잖아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런 거 기울기 표현이죠. 우리가 문제에서 막 이렇게 나오거든. y2 빼기 y1이 x2 빼기 x1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로 y2와 y1을 빼고 x2와 x1을 빼서 보겠다는 게 아니라 양변을 나눠줘서 기울기의 형태가 혹시 1보다 크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 다양한 표현을 숙지를 하되 이 다양한 표현의 형태로 문제에서 계속해서 식변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식변형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식을 그대로 주지 않고, 그러니까 너네한테 이렇게 딱 주면 이게 기울기라는 걸 모르는 애들은 잘 없어요. 기울기라는 걸 거의 읽는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주지 않고 너를 이제 막 흩어놓는다는 거죠. 일부러 뭐 얘를 뭐 크다 2 해놓고 이쪽에다 곱하고 이항시키고 너도 이항시키고 어쨌거나 막 관계를 막 좀 섞을 수 있죠, 그죠? 그럼 그렇게 주고 나면 우리는 x2랑 y1이 있고, 그러니까 x1, x2, y1, y2가 보이고, 그럼 너는 혹시 기울기식의 형태로 정리가 되나? 해서 식을 변형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고, 선분 길이 표현 같은 건 어떤 게 선분 길이 표현인 거야? 뭐 이런 거지 뭐.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 이런 거 우리 수학 상할 때 많이 하죠, 그죠? 물론 원래는 루트가 들어가. 근데 루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0보다 크니 작니, 1보다 크니 작니, 누가 더 크니 작니, 대소관계, 부등식에 대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루트가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 자, 넓이 표현은 그럼 어떤 게 넓이 표현일까? 넓이 표현은 x좌표, y좌표를 서로 곱한 형태들. 예를 들면 x1 곱하기 y1 같은 거. 이런 거. x1 곱하기 y1은 이런 게 넓이 표현인 거죠. 문제에서 막 그렇게 물어봐. x1 곱하기 y1이랑 x2 곱하기 y2랑 누가 더 큰가?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너는 사실 사각형의 넓이끼리 비교해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자꾸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그래프를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나와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려면 이와 같은 어떤 도형의 형태들이 자꾸 표현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식을 수식으로만 이해를 할 게 아니라 수식을 도형의 관점으로 자꾸 재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재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재해석.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그대로 주어져 있지 않고 너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곧잘 시험에 나오냐면 이쪽에서 요 도형과 또 활용 형태. 요때는 우리가 보통 직선이 많이 등장하는데 직선을 이용한다는 거는 기울기를 이용하셔야 되고 기울기를 이용한다는 건 선분 B를 보겠다는 거고 어떤 비율을 보겠다는 거는 닮음까지도 예상에 있어야 돼요. 닮음까지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항상 X쪽, X방향, X축과 평행한 요소를 이지수, 뭐 예를 들면 T로 정의하여
식을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 대표적인 뭐 이런 문제 있어.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가. 직선이 무슨 x 더하기 2y는 뭐 5래요. 예컨대 이렇게 생겼대. 근데 너랑 선분의 길이비가 이런 데가 뭐 3대 1대 2대요. 예컨대. 그래 놓고 뭐 여기 뭐 함수 있어. 로고 2x 로고 4x 넌 tk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 상태를 이제 풀어내려면 우리가 선분비를 이렇게 주긴 했지만 미지수는 무조건 어디 쪽을 두냐면 이렇게 직교좌표 기준에서 요쪽을 미지수로 둔다고. 요쪽 얘네를 x축에 평행한 요소를 미지수로 놓는다고. 그럼 여기는 뭐라고 놓겠어? 뭐라고 놓고 싶어? b를 감안을 하면 뭐라고 놓겠어? 그러니까 미지수로 놓으니까 3t. 너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러한 요소를 미지수로 놓고 나면 너의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너는 3t가 되는 거고, 너는 4t가 되는 거고, 너는 6t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3t를 너에다 대입하고 4t를 너에다 대입하고 대입을 했을 때 각각의 너의 높이들이 있지. 그치? 그럼 3t를 너에다 넣어볼까? 로그 2의 3t와 4t를 너에다 넣어볼까? 로그 4의 4t 간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해요? 몇 대 몇이야? 너 대 너니까 3대 2가 되겠죠. 뭐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너랑 너랑 곱하고 근데 너가 밑이 4짜리잖아. 그러면 밑을 통일을 하면 되죠. 밑을 2로 뭐 통일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넌 2로고 2에 3t와 3 로그 4에 즉 2분의 3 로그 2에 4t가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 3t의 제곱과 4t의 2분의 3승이 같겠구나. 요거 양배식 정리해서 t값 구해내면 t값 대입하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요거 뭐 k값을 뭐 구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래서 x축과 평행한 요소들을 사용하고 기울기에서 선분비를 쓰는데 여기선 사실은 선분비를 안 썼죠.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거든. 그래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지금 3t잖아. 그럼 너의 높이가 2분의 3t가 나와야 돼.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러프하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선 아마 그냥 기울기랑 만난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잡아야 될 거예요. 기울기가 계산을 하면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로고 방부등식인데 방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방부등식 기본 방부등식은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뭐가 조금 어려웠냐면 치환하는 형태가 어렵죠. 치환하는 형태. 뭐 A의 X승을 T로 치환하는 이 형태가 범위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어서 함수를 방정식 양변의 식을 양변으로 나누어 해결하기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이런 거 기억나? 4의 x승 빼기 a 곱하기 2의 x 더하기 3a 플러스 1는 0. 이 녀석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왠지 너가 실근해 가질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거 이쪽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치환해서 풀죠. 그럼 너가 어떻게 나오냐면 t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3a 플러스 1는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요렇게 생긴 녀석에서 실근을 가진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0보다는
큰 근을 가져야 되죠. 0보다는 큰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실근이 두 개인지 중근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넘겼냐면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켰던 거 기억나요? 지금 A라는 요소 때문에 2차식에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대칭축의 위치를 모르면 실근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되게 불편해. 어쨌거나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싶은데 나는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기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래서 그 불편한 요소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변으로 흩어져 있는 식을 한쪽으로 다 넘겨서 는 0으로 풀어내는 경우도 있지. 이런 문제 기억나? fx 는 gx를 관찰하는 그런 문제. 그럼 fx 는 gx는 gx를 넘겨가지고 fx 빼기 gx는 0 이렇게도 풀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합쳐져 있는 거를 분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요거예요. 분리를 하는 방법은 너를 a라는 요소를 포함한 부분을 이항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a로 묶어서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양변이 그릴만 하다는 거지. 너는 A 값에 영향을 받는 직선에 불과하고 너는 그냥 그릴 수 있고 그럼 0보다 큰 부분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는 3,0을 지나가죠? 자 여기 그러면서 너랑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 2차 함수가 이와 같이 생겼으면 내가 이렇게 여기를 지나는 것보다는 기울기가 더 작아야지만 교점을 갖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명히 너랑 접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접하는 것보다는 기울기가 좀 더 커야지만 크거나 같아야지만 분명히 우리가 교점을 갖겠죠. 그래서 A라는 녀석의 범위는 A는 첫 번째 뭐보다 작아도 되냐면 3, 1간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짜리보다 더 작아도 괜찮아. 더 작으면 이쪽이 기울기가 더 작은 거죠. 더 작으면 교점이 생기죠.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구멍 뚫려 있기 때문에. 또는 접할 때. 이 접할 때는 언제냐면 판별식이 0일 때야. 판별식이 0인 건 어디서 구하냐면 여기서 그냥 구해주면 돼. a제곱 빼기 12a 빼기 4는 0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선생님 숫자 안 모아서가지고 그래서 너를 다시 근해 공식에 넣으면 a가 뭐가 나오냐면 6 뿔마 루트 36 40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요게 두 개가 나오지. 접선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접선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2차식이 사실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요거 접선 한 개 있고 이쪽 접선 한 개 있는 거지. 그 중에서 이쪽은 기울기가 양수인 쪽이죠. 그러니까 플러스인 쪽이에요. 이쪽이 6 더하기 루트 40이니까 너는 얼마냐면 6 더하기 2 루트 10인가? 그죠? 너가 6 더하기 2 루트 10. 6 더하기 2 루트 10보다는 A 값이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좀 크거나 아니면 같아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낸다면 이렇게 된다고. 너가 실근을 가질 A값의 범위는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괜찮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유형이에요. 이거 고2 내신 때도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래프를 그려서 풀지 않으면 지금부터 그래프를 자꾸 그려서 식을 분리해서 풀어버릇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굉장히 고생하는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왜 분리를 했다? 뭐 때문에? 축의 위치가 애매해서. 만약에 A값이 여기 없었으면 그럼 나는 그냥 그렸을 거야. 왜? 이거 축이 2분의 1이니까. 그죠? 근데 얘는 그냥 그릴 수가 없다. 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t값이 0보다 얘는 지금 t가 0보다 크잖아. 0보다 크다는 건 y축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y축의 위치가 대칭축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이 어려우니까. 그죠? 됐죠? 자, 요거 필기할 거 있으면 간단히 필기하시고 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 잠깐 필기할 시간을 줄까? 다 알아?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몇 개는? 몇 가지만 쓰세요. 여기는 식을 양변으로 나눈다는 거 치환하고 요거 요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는 직선의 기울기랑 선분비 그 다음에 x축과 평행한 요소를 미지수로 나눈다는 거 여기는 관계를 관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뭐 이 정도 어머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1번 한번 볼게요. 자, 1번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문제냐면 평행이동을 활용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 평행이동을 활용한다라는 거를 눈치를 채려면 두 함수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 함수는 뭐죠? 2의 x승. 또 다른 함수는 2의 x 플러스 4가 돼요. 맞죠? 관계가 어떻죠? 평행이동이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평행이동이 되게끔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하나 그려놓고 선분의 길이가 4가 되도록, 너도 4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평행이동,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평행이동이에요. 됐죠? 문제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y는 2, 그다음에 y는 1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보조선이 y는 2라고 한다면 너가 16. 문제에서는 원래 요거 넓이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너를 연결을 해서 쇽, 쇽 연결을 해보시면 어차피 이 곡선과 이 곡선은 같은 곡선인 거죠. 평행이동이 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완벽하게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의 넓이로 대신해서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 넓이로 대신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럼 얼마야? 4 곱하기 너의 높이가 되겠죠? y가 20, y가 16이니까 높이는 얼마? 높이는 14가 되나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 14, 가로 길이가 4, 답은 56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연산할 일은 없고 함수의 관계만 잘 봐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로그 A의 BX의 개형이 다음과 같아. 그럼 너를 바탕으로 A와 B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까? A, B는 1이 아닌 양수래. 근데 개형이 이렇게 생겨서 감소하는 개형이죠. 그리고 1을 넣었을 때는 0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1을 대입한 함수값이 로그 A의 B인데 너가 0보다는 작네. 이런 상태. 그럼 일단 A라는 거는 1보다 클까 작을까? 개형을 보니까 감소하는 개형이니까 1보다는 작겠죠? 그죠? 그럼 A는 1보다 작은 상태에서 B는 그럼 어떨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로그 A의 B와 0을 가지고 비교를 한 건데 0은 사실 로그 A의 1인 거죠. 그죠? 네가 너보다 작다며. 이렇게. 왜냐면 0보다 작았잖아. 그러면 B는 1보다는 어때야 돼요? 너는 1보다는 좀 반대로 커야 되죠. 왜? A가 1보다 작았거든. 그러니까 결론 B는 1보다 크고 A는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거꾸로 로그 B의 A의 X를 구해달라. 그럼 로그 B의 AX 라는 녀석은 증가함수가 되겠네요. 증가함수가 되고 1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로그 B의 A가 나와요. 요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은 음수일까 양수일까? 로그 A의 B는 음수예요. 로그 B의 A도 음수가 되겠죠. 왜냐면 너의 역수니까. 그러니까 개형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증가하는 개형인데 내가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는 좀 작아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디 있냐면 답은 5번에 있죠. 그죠?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 넘어간다. 3번은 풀지 마세요. 3번은 지우시고 4번 볼게요. 2의 x1보다 2의 x2가 큰 x1, x2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범위를 구해봐라. 일단은 이 표현 자체가 무슨 표현인 거냐면 그냥 x1보다는 x2가 더 크다는 거죠. 밑이 1보다 크니까. 근데 지수함수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승인 거죠. 이 녀석이 이제 fx인데
너를 만족하면 f에 너도 이걸 만족을 한대. 그러면 너이면 너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fx가 어떤 함수인 거야? 이 표현 되게 많이 나오거든? fx는 무슨 함수? fx는 땡땡 함수. 무슨 함수? 스펀지 같죠? 무슨 함수죠? 증가함수 표현이에요. 이게 증가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fx가 이렇게 증가하면 x1보다 x2 더 큰 거를 대입을 했을 때 항상 함수값도 fx1보다는 fx2가 더 크죠. 즉 정의역의 원소가 더 커질수록 함수값이 더 증가하는 그런 형태인 증가함수 표현입니다. 그럼 증가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생긴 fx가 증가함수다라는 얘기는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미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치 어때야 돼요? 1보다는 커야 되죠. 지수함수는.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치? 이항시켜서 부동식 계산하시면 끝. 넘어갑니다. 최대 최소 최소 판단 뭐 이런 거 나오는데 6번 한번 볼까요? 6번 유형별로 몇 개만 더 풀어줄게요. 자, 이번에는 각 A가 90도 A, B, A, C 각각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A, B, C의 넓이를 SX라고 하겠대. 그러면 넓이는 A, B, A, C를 서로 곱하고 2분의 1 하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A가 90도란 얘기는 여기가 A고 이렇게 90도가 되어 있는 상태야.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너가 A, B, A, C 자, 이 상태. 그러면 너가 2로고 2의 X 이쪽이 로그 4의 X분의 16 이 상태 서로 곱해 보겠습니다. 너 2분의 1 그럼 결론 너는 이렇게 되나? 로그 4의 16인데 2죠 2 빼기 2분의 1의 로그 2의 X 곱하기 너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로그 2의 X 너가 최대이길 바라죠. 맞죠? 그럼 요걸 이제 치환을 해보면 너는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t제곱 플러스 2t가 언제 최대가 되는가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t값은 얼마일 때가 최대가 나와요? t값이 정확히 2일 때죠. 그래서 t에다 2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게 2가 되려면 x는 4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찾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대소 판단 문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우리 8번 한번 볼까요? 대소 판단 문제 우리 두 문제만 볼게요. 대소 판단은 하나만 봅시다. 뒤에 거를 도형에 활용된 거를 좀 여러 개 풀어줄게요. 대소 판단을 그러면 가장 8번을 한번 보시면 대소 판단 요 문제들은 예 8번이랑 그 다음에 7번 이렇게 두 개만 7, 8번만 푸세요. 숙제로 할 때 7, 8번만 푸시고 8번 보세요. 8번이랑 7번 뭐 비슷한 유형인데 8번은 두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x1, y1, x2, y2 표현 같은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x1과 뭐 x2 이런 것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방식은 우리가 요 1, 뭐 2분의 1 이런 것들을 이제 대입을 해서 찾는 방식으로 가셔도 괜찮고 사실은 2분의 1의 x승이랑 2의 2-x 빼기 2의 형태라는 거는 둘은 연립도 가능하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즉 함수의 관계부터 보셔야 됩니다. 2분의 1의 x승이 있고 너가 절대값 2의 2 빼기 x 빼기 2가 있고 이렇게 그럼 봐봐 일단 x1, y1은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냐면 지금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얘랑 얘인데 얘가 일단 2분의 1 x고 여기가 이쪽이 2에 너가 마이너스 2에 2 빼기 x 플러스 p죠. 플러스 2 가운데 절대값을 기준으로 이쪽이 누구냐면 2에 2 빼기 x 빼기 2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요거 교점 한번 찾아볼까? 이거 연립하는 거 되게 쉬워요. 연립하면 얼마 나오죠? 너는 너 이렇게 되지. 근데 얘가 사실은 누구야? 2에 마이너스 x 아니야? 그럼 그냥 연립이 되겠네. 한번 해볼게. 자 너랑 누구랑 만난 거야?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빼기 2 이렇게 만난 거죠. 그죠? 2항 2항 얼마 나와요? 3분의 2가 나와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의 로그 2의 3분의 2 이렇게 나오거든? 얘가 지금 누구냐면 x1이에요. 이렇게 x1이 지금 1보다 큰 애 작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마이너스를 떼면 이렇게 되니? 로그 2의 3 아니지? 2분의 3 이렇게 되니? 얘는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언제가 1이야? 로그 2의 2가 1이죠. 얘는 로그 2의 2분의 3이야. 1보다는 띠용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더 작죠? 1보다 작아요. 그래서 x1 1보다 작네. 기억번 왼쪽 거는 맞네. x2가 1보다 크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x2는 이번에는 너와 너를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또 넣어볼게. 그럼 얼마가 나오지? 5분의 2 나오나? 5분의 2? 아까는 3분의 2가 나왔거든? 여기는 5분의 2가 나와요. 왜 5분의 2가 나오냐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얘가 지금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인데 즉 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인데 이쪽에 2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x는 역시 위치 2인 로그를 취해주시면 1 빼기 로그 그냥 마이너스에 로그 2에 5분의 2네. 즉 너도 로그 2에 2분의 5죠. 얘가 지금 x2예요. 그냥 연산을 한 거예요 다. 그럼 너랑 얘는 이번엔 어때? 너보다는 큰 거 맞아요? 2분의 5가 2보다 크니까.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 되죠. y2는 2분의 1보다 큰가? y2가 누구야? y2는 사실은 얘예요. 얘 2분의 1보다 커 작아? 작죠. 마지막 디귿번 x1 2분의 1보다 큰가요? 2분의 1이랑 비교하려면 누구랑 비교해야 돼? 루트 2랑 비교해야 돼요. 맞아요. 루트 2랑 2분의 3 중에 누가 더 크죠? 2분의 3이 크죠. 루트 2는 1.414 정도니까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 디귿번은 참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방부등식 두 문제만 보고 뒤에 있는 거 도형과 관련된 것들 여러 개 좀 풀어줄게요. 일단 11번은 뭐만 위에다 써놓냐면 인수분해 써놓으세요. 인수분해.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라는 거를 아이들이 관찰을 잘 못해서 못 푸는 문제지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만 알면 인수분해를 하기만 하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나오는 문제예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되는 형태 잘 안 보이죠? 2x랑 3x를 이용해서 잘 인수분해 해보세요. 인수분해를 하기 더 좋은 방법은 2x를 a, 3x를 b 라고 놓으면 인수분해 형태가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왜냐면 6의 x는 a, b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12번 연립하는 거 어렵지 않고 14번 볼게요. 14번. 14번 중요한 문제. 자, 너라는 부등식이 만족시키는 정수가 정확히 3개가 되고 싶대. 어떤 부등식을 만족하는 근의 개수를 문제에서 준 경우에는 그 경계에 대한 범위를 주겠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얘도 역시 인수분해가 되죠. 너를 인수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3의 x승 마이너스 9 3의 x승 플러스 k 작거나 같다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그럼 당연히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첫 번째, 마이너스 k가 9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k가 9보다는 더 클 수도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 k가 9인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x가 2라는 딱 한 개의 숫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 만약에 이와 같다면 이렇게 되니 마이너스 k부터 3의 x승 9까지 3의 제곱까지 너를 만족하는 정수 x가 3개라는 얘기고 이 경우에는 3의 제곱인 9부터 3의 x승 마이너스 k까지가 3개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봐봐. x라는 거는 지금 2보단 작고 나갔죠? 그럼 x가 3개라는 거는 정확히 누구가 된다는 얘기야? 정수 2, 1, 0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는 되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돼요. 개수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는 마지막에 중요한 게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범위에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k의 범위는 어떨까? 마이너스 k는 분명히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거야. 근데 어느 쪽이 동호가 들어가는지를 봅시다. 0은 동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마이너스 1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좋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라는 거는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는 정확히 몇 개? 하나밖에 없죠. 어차피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서 내가 진짜로 k의 개수를 구할 필요 있어요? 마이너스 k의 개수와 k의 개수는 정확하게 동일해요. 맞죠? 정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한 개가 나온다. 이 14번을 틀리는 상황이 정확하게 요 0이 되는 한 개를 놓쳐서예요. 자, 그럼 이때는 x가 뭐가 되겠니? 이번에는 누가 돼요? 3개니까 뭐로? 2, 3, 4. 처음에 다른 데다 본 것 같은데 5는 되면 안 되는 거니까 k의 범위, 마이너스 k의 범위는 어때요? 4와 5랑 관련이 있겠죠? 4보다는 5보다는 근데 사실 4랑 5가 아니에요. 3의 4승과 3의 5승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맞죠? 지수만 놓고 보는 거니까 그럼 사실은 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됐어야 돼요. 선생님이 이거 잘못 풀었어요. 이거 3의 마이너스 2승 3의 0승이 돼야 돼요. 너도 다 3의 x승 3의 제곱이잖아. 얘도 3의 어쩌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개죠? 너에서 너 빼면 81, 너가 243이니까 160 두 개가 나와요. 여기서 한 개를 딱 더하면 답이 163이 나온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15번 위에다 뭐만 써? 15, 16은 로그 부등식이니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 로그 방부등식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진수 조건, 그죠? 진수 조건만 조심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활용 문제 풀고 마칠게요. 어디 보자. 활용 문제들이 많은데 활용 문제랑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최근에 나왔던 수능 기출 27번 이 정도 풀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활용 문제 보세요. 활용 문제들이 다 어렵죠. 대체로 어려워요. 시험에 개 잘 나오고 17번 그 다음에 19번 20번 이런 거 풀어줄게요. 18번은 좀 쉽습니다. 18번은 직접 풀어보시고 자, 17번 보시면 두 함수죠. 자, 대놓고 문제에서 역함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 밑에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C 오른쪽에 보면 1이라고 써있죠. 그 C의 X좌표가 1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C의 X좌표 1이라는 걸 표기를 한 건데 자, 어쨌거나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5일 때 A 더하기 2B의 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는 되게 유명한 옛날 평가원 기출문제 내신에도 개 많이 나온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네가 고2가 돼서 내신을 보려면 정확히 3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워낙에 유명한 문제라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가운데 y는 x라는 이렇게 보조선을 좀 그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너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가 안 맞는데? 이렇게 너가 1, 너도 1. 자, 문제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5라고 했어요. 그럼 봐봐. 어차피 너랑 대칭이기 때문에 너희들 수직이고 이등분이 되겠죠?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나는 이 점의 좌표만 구하면 사실 끝나는 문제야. 왜냐면 요 한 점 알고 또 한 점 알면 두 개 대입하면 미지수가 A랑 B 두 개이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요 넓이를 2분의 5라고 줬으니까 일단 여기 선분 길이 얼마니? 여기가 루트 2니까 얘는 얼마일까요? 이만큼. 여기 둘이 곱해서 뭐가 나오는데 넓이가 2분의 5라는 얘기는 둘의 곱이 5가 나오면 돼요. 맞죠? 왜냐면 곱하고 2분의 1을 했을 테니까. 그럼 너는 얼마가 되면 돼요? 루트 2분의 5. 그냥 루트 2분의 5. 그냥 루트 2분의 5가 되면 돼요. 맞죠? 자, 그럼 다시 나는 이 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 점의 좌표는 얼마죠? 나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찾아갈 거야. 근데 어떻게 찾아갈 거냐면 직선의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갈 거라고. 이렇게. 여기는 좌표가 얼마예요? 그죠? 둘 다 2분의 1이죠?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럼 여기서 요만큼 더하면 네가 나올 거라고. 근데 요만큼이 얼마죠? 너에다가 얼마를 나눠주면 돼요? 루트 1을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요? 2분의 5 나오죠? 그러니까 굳이 유리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2분의 루트 2 뭐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너는 좌표가 얼마야? 2분의 1에다가 2분의 2분의 5 가니까 3,3이죠. 즉 주어진 식은 요 어느 쪽이 로그 함수냐면 이쪽이 로그 함수거든 요거. 즉 0,1을 지나고 3,3을 지난다. 대입하시면 되죠. AP 값 나오고 끝나는 간단한 문제.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도 되게 유명하고 좋은 문제인데 되게 잘 나옵니다. 먼저 두 함수의 관계를 봤더니 역시 역함수 관계 4의 x승과 로그 4의 x인데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너가 4칸. 자, 이렇게 너가 1, 1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그럼 이렇게 지나갈까요? 되겠죠? 너랑 너랑 너. 요 삼각형이 OCD. 그 다음에는 누구냐면 OAB. 너랑 너랑 너. 이렇게. 자, 두 삼각형의 넓이 B를 줬습니다. 넓이 B가 몇 대 몇이래? 1대 8이래. 1대 8. 삼각형의 넓이 B를 주는 경우에는 삼각형의 넓이 B는 공통 요소가 있으면 선분비로 보시면 돼요. 근데 봐봐. 두 함수는 무관하지가 않아.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관계에 있거든. 사실은 a를 대칭시키면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오겠죠. 맞죠? 즉 널 A'이라고 쓸까? b를 대칭시키면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즉 얘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럼 넓이가 1대 8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높이가 공통이죠. 그럼 누구의 b가 1대 8인 거야? 너의 밑변의 길이 b가 1대 8이에요. 공통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의 b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사실은. 삼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럼 너가 1이지. 그러니까 뒤에 x좌표가 얼마란 얘기예요, 여기가? 놓쳤나?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1대 8이야. 근데 이 삼각형은 얘랑 넓이가 같아요.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 너 곱하기 너 이렇게 구했을 거라고. OCD는 너 곱하기 너 이렇게 구했을 거라고. 공통인 부분은 똑같이 곱해지잖아. 넓이 B가 1대 8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OA 대 OB의 선분의 길이 B가 1대 8이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넌 얼마예요? 8이 돼야 돼. 이거를 찾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너가 8이 되는 걸 이제 찾았네. 그러면 여기가 4의 x니까 너의 높이가 나오겠죠. 여기다 8을 갖다 넣어. 그럼 얼마나? 로그 4의 8은
2분의 3이 되죠. 빨리. 자, 2분의 3이 나왔어요. 문제에서 뭐 해달래요? 요거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래. 그럼 그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 0,1이랑 누구를 연결하면 돼? B라는 점은 너를 대칭시킨 거니까 2분의 3,8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찾아라, 이런 문제인 거지. 답은 2분의 3분의 7이 되겠죠. 3분의 14가 되겠네요. 답은 3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20번이랑 그 다음에 24번이랑 이런 것들이 다 공통된 형태인 건데, 20번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알려줄게요. 이거를 알고 풀면 20번, 24번 같은 것들을 풀기가 되게 좋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로그 AX와 마이너스 로그 AX 혹은 로그 A분의 1X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항상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항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알파, 베타는 1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일까요? 너를 K라고 합시다. 그럼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랑 K랑 만난 거니까 얘랑 K랑 만난 거지. 는 K인 거지. 그럼 뭐가 되냐면 A의 마이너스 K승이 나와요. 맞죠? 얘는 누가 나와요? A에 뭐가 나와요? 는 K 하면 A의 K승이 나오죠? 그럼 어때요, 둘이? 서로 기본적으로 역수 관계에 있어요, 항상. 그래서 곱이 1이다 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이 문제에서 풀어내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딱 보자마자 로그 2의 x와 로그 2분의 1의 x는 딱 나와 있죠? 그럼 a, b 곱이 1, 그리고 a 빼기 b가 아니지, b 빼기 a가 2래.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 물어보지. 어떻게 하면 돼? b 빼기 a를 제곱하고 a, b를 두 개를 더하면 되죠. 답은 그냥 6이 되겠죠. 그걸 어디서 쓸 수 있다? 24번에서도 쓸 수 있다. 24번 같은 경우에도 C1, B1, C2, B2, C3, B3 이런 것들의 관계가 곱이 계속해서 1이 된다는 거. 24번에 대한 얘기야. X좌표끼리 곱한 게 계속해서 1로서 일정한 어떤 값을 갖는다. 우리 이거 저번에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넘어가서 25번 좀 어렵습니다. 25번이랑 27번 풀어주고 마치겠습니다. 25번 보세요. 자, 곡선 너랑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고, 자, AB의 선분의 길이가 6루트 2. 요거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ABCD의 넓이가 30. 넓이를 줬고,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래. 자, 일단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y는 x 있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가 A, B, C, D 2의 AX 플러스 B. 자, 문제에서 뭘 줬냐면 여선분의 길이가 6루트라는 걸 줬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비스듬하게는 절대 쓰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너는 어떻게 바꿔서 풀어? 저렇게 바꿔서 풀어. 17번 풀었듯이. 그죠? 반복되죠. 표현들이 비스듬한 선분의 길이 주고 뭘 준 거야? 기울기를 준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얼마야, 각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x쪽 방향의 선분의 길이 혹은 x좌표를 t라고 놓겠습니다. 이 선분의 길이를 t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면 너도 t네? 그죠? 왜? 여기 위에 y는 x 위에 점이니까. 맞죠? 너는 t 플러스 6이네? 그럼 뭐야? t 값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왜냐면 너가 똑같이 t거든? 이거 사다리꼴의 넓이를 주겠다며. 사다리꼴의 넓이가 30이네? 식 써볼까? 2분의 1에 6 곱하기 니 더하기 니. 2t 플러스 6인가요?
요거 괜찮아? t값 그냥 나오죠. t는 2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난 두 점의 좌표가 나오지. 여기가 2,2가 나왔고 너가 뭐가 나와요? 8,8이 나오나요? 맞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절대로 어떻게 풀지 않냐면 너를 좌표 잡고 너를 좌표 잡고 그 다음에 이 좌표들 가지고 선분의 길이를 막 표현하고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오히려 어떻게 갔어? 선분의 길이를 다 표현을 해놓고 이쪽 x쪽에 평행한 쪽을 미지수를 잡고 걔를 가지고 좌표를 표현을 해줬고 걔를 그 이후에 사실은 대입을 해서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거였지 우리가 처음부터 좌표를 미지수를 잡지 않는 게 훨씬 더 식세우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끝났죠, 그죠? 요거 두 개 너에다가 대입하시면 나온다. 2a 플러스 b가 1이고 8 들어가면 8a 플러스 b는 3이죠. 끝. 이렇게 된다고. 어렵지 않죠? 26번은 서로 연립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 밑이 3짜리로 동일하죠. 동일한 밑을 가진 로그 3이기 때문에 연립을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엄두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지웠다. 우리 아까 그 기니기 문제 중에서도 2의 마이너스 x승 나왔던 그 문제 기억나? 걔네도 연립을 했죠. 그 유형이 원래 꼭 연립을 해서 풀지는 않아. 연립을 못하는 문제들도 많아요. 하지만 밑이 동일한 형태에 대해서는 연립을 해서 풀어내는 경우도 덜어 있구나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7번하고 마칠게요. 27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a의 x승이라는 어떤 지수함수랑 직선 y는 루트 3이 만나는 점이 a가 있대요. 근데 b가 4,0이라는 점이 있고 oa와 ab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대. 그럼 어쨌거나 그림을 그리고 수직 관계를 한번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a의 x승은 a가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 루트 3은 대략 이 정도에 있겠지. 만나는 점이 a래요. 자, 문제에선 OA와 AB가 서로 수직이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B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고 OA와 AB가 서로 수직이라는 거는 이건 거죠. 이렇게밖에 안 되죠. 이쪽이 수직일 수 있어? 얘가 직각일 수 있어? 얘가 직각일 수가 없어. 얘가 직각이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얘가 있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와 너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구나. 그럼 너가 루트 3이니까 A에 여기를 미지수를 잡을게요. 너는 일단 4고 값을 줬으니까 너는 로그 A의 루트 3이라고 쓰면 되죠, 그냥? 맞지? 자, 수직 관계 써볼게요. 너분의 너 곱하기 너분의 너 이렇게 되는데 잘 보시면 사실은 요 세 가지 간에 요 세 변 간의 관계가 있는데 직각삼각형에서 내린 수레발 어떤 상황이에요? 기억나? 중비인가 오히려 더 알 수도 있는데 어떤 공식 있죠? 요 세선분의 길이 관계? 훌륭합니다. 너는 그러면 루트 3이니까 뭐가 나와요? 결론 너 로그 A에 루트 3 곱하기 4 빼기 로그 A에 루트 3는 3 이렇게 나옵니다. 끝났죠? 요거 그냥 t라고 치환하시고 t 곱하기 4 빼기 t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t는 얼마예요? 1이 되겠죠? 1대 루트 3 여도 루트 3 대 3 그러면 1, 3, 4 이렇게 되겠죠.